우리나라에서 현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 8장입니다. 미장 및 타일 공사예요. 자, 여기서 미장 및 타일 공사인데 여러분 미장 및 타일 공사 기본적으로 미장이라고 하는 예쁘게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 어떤 내부 마감 공사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이번 시간 주로 미장 및 타일 공사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장 먼저 미장 공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료가 있죠. 수경성 재료 먼저 미장 공사입니다. 여러분 수경이라는 얘기는 물과 만나서 굳어지는 재료가 여러분 수경성 재료입니다. 자, 이 수경성 재료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 모든 시멘트가 시멘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또는 요 석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수경성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기경성 재료가 있네요. 기경성 재료라 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굳어지는 재료가 여러분 기경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기경성은 뭘로 비벼? 여러분 물로 안 비빈다고 생각해요. 왜? 물이 들어가야 돼요. 안 비빌 때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물이 다 증발이 돼야 굳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수경성 재료는요 물 속에서도 굳어요. 그렇지만 얘는 물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료가 여러분 석회 또는 마그네시아 시멘트, 그 다음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그 다음에 뭐 진흙, 이런 게 대표적인 기경성 재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 224표 보면 미장용 철물이 나와요. 여러 가지 미장용 철물 하는 역할만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 1번에 뭐 코너비도 볼까요? 이렇게 기둥이나 또는 벽에 모서리 부분을 미장을 할 거예요. 그럼 미장을 갖다가 너무나 뾰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깨져.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쇠를 갖다 대놓고 여기다 미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쇠 부분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럼 코너비는 어디에 쓰냐라고 얘기하면 벽이나 기둥, 모서리에 사용됩니다. 보호용 철물이 여러분 코너비드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 쓴다고요? 벽이나 기둥의 모서리에, 이런 표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 메탈 라스입니다. 자, 요 라스라는 표현이 가끔씩 나오면 이 라스는 특히 요 벽 같은 데 있죠. 벽에 미장, 모르타르 같은 거 미장, 재료, 부침용 철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칠판처럼 매끈한 면에 보면 모르타르가 절대 안 붙습니다. 미장 재료가. 자, 그래서 먼저 요 라스를 먼저 붙인 다음에 요걸 갖다 미장을 하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라스라는 표현 붙으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와이어 메쉬. 자, 이 와이어 메쉬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메쉬라고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용적 항철망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주로 이 와이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바닥판 있죠, 바닥.
슬라브. 자, 미장할 때 이 미장 균열 방지 목적으로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와이어 메쉬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다음에도 네 번째 논슬립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논슬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단에서 디딤판 끝에 설치해서 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논슬립입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해서 얘기 좀 합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25페이지에 있는 거죠. 다만 얘는 시멘트 모르타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개념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발음 순서. 여러분 발음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초벌, 재벌, 그다음에 정벌. 이렇게 세 가지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벌 다음에 여러분 고, 름, 질이 나오는 거죠. 고름질입니다. 그래서 요 초벌 다음에 고름질, 재벌, 정벌 순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발음의 두께도 있습니다. 초벌 6mm, 재벌 6mm, 정벌 6mm. 얘가 항상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발음 위치에 따라서 발음 두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장 이런 데는 몇 mm를 기준하냐면 15mm 이하를 기준합니다. 자, 그런데 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벽은 기본적으로 내부 벽이 있고 외부에 사용되는 벽이 있어요. 그러면 외부 벽과 내부 벽은 달라야 돼요. 자, 내부 벽은 요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몇 미리? 18mm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외부 벽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 예를 들어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기후에 저하는 성질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24mm를 기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닥도 있어요. 자, 바닥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얇게 여러 번 좋지만 바닥은 한 번에 두껍게, 즉 한 번에 타설해야 되는 거죠. 두껍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24mm 정도를 기준하는 거죠. 아셔야 돼요. 다음에 작업 시간. 무슨 얘기냐? 야, 너 초벌 한 다음에 뭐 재벌이나 나 정벌 같은 경우는 얼마 있다냐라고 물어보면 최소 2주 이상 경과 후에 하라고 하면 돼요. 경과 후. 아셨죠? 자, 네 번째, 여러분 모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래가 하는 역할은요, 균열 방지 목적이라고요. 균열을 방지 목적. 그럼 야, 너 모래가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물으면 균열 방지 목적인데, 야, 너 초벌에 사용되는 모래는 굵은 게 좋냐 가는 게 좋냐 물어보면 여러분 얘는 굵은 게 좋아요. 굵은 모래가. 그러면 너 재벌에 쓰는 모래도 굵은 모래가 좋습니다. 자, 다음에 정벌 모래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요 두 개가 균열 방지 목적인데 정벌은 가는 모래가 좋아요. 왜? 나중에 마감면 때문에, 마감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배합 얘기 좀 합시다. 배합. 비비는 거죠. 비벼. 자, 그러면 모르타르를 제가 비볐을 때 기본적으로 꼭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바탕면에 가까울수록, 즉 바탕면이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초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탕에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 나오냐면 부배합으로 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하라고 나와요. 여러분, 부배합은 지금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거고 빈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럼 부배합이 되면 강도 크고 균열 크고 시공률도 커지는 거죠. 자, 빈배합 되면 강도 작고 균열 작고 시공률도 작아지는 겁니다. 즉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조건들이 다 많아지는 거고,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니까 조건들이 다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부배합, 즉 초벌에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을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얘는 강도가 커져요. 나중에 강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초벌이 단단히 잘 붙어 있다 보니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재벌, 정벌을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강도가 없어가지고 잘 떨어지면 뭐가 문제일까요? 재벌, 정벌도 같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배합은 어때요? 지금 강도가 크기 때문에 부착이 잘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정벌입니다. 정벌에서 쓰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균열이 적게 가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균열이 작게 가서. 여러분 나중에 다 마무리 졌는데 이게 균열이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요. 자, 다음에 6번째 모르타르. 여러분 배합 시간이 나옵니다. 배합 시간. 자, 이런 배합을 한 다음에 사용 시간이 나와요. 사용 시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빨리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방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비벼놓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이내에 사용하게끔 나와 있죠. 2시간 이내. 아셨죠? 2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 모르타르 2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우리 교재본 5번에 모르타르의 무른 부분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라고 나오는데, 시방서상에 보면 여러분 2시간 이내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2시간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위에서 밑으로 갑니다. 자, 이 작업 순서는 지금 발음 순서는 위에서, 아니 초벌, 재벌, 정벌이지만 작업의 순서는 위에서 밑으로, 자, 위에서 밑으로 천장, 벽, 바닥 순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석고인데 자, 여러분 석고를 좀 잠깐만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석고는 여러분 수경성 재료입니다. 이게 석고 플라스트는 뭐 순석고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석고점만 들어가면 똑같은 사항이니까. 자, 얘는 수경성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미장 재료 중 경화가 가장 빠른 재료예요. 이렇게 경화가 빠르면 뭐가 좋냐고요? 동절기, 미장 재료로 가장 적합한 재료가 되는 거죠. 왜? 얼기 전에 얘는 굳어버리니까. 자, 두 번째, 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유성 페인트 도장이 가능합니다. 유성 페인트. 여러분 여기서 유성 페인트 도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즉 유성 페인트는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 알칼리에 약합니다. 결론 이 알칼리에 약한데 이 유성 페인트는요 알칼리성이 아닙니다. 이 유성은 뭐가 되냐면 중성이 돼요. 중성입니다. 이래서 그런 거죠. 세 번째, 자, 또 하나, 이 석고는 만약에 석고 보드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석고 보드 판 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걸 사용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 불연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개 석고보드를 쓴다는 이유는 그 안에 타는 거 있으니까 타지 말라고 석고보드를 붙인 거예요. 천장에 왜 석고 붙였냐고요? 그 위에 바로 여러분 그 반자를 만드는 게 전부 다 나무 목재입니다. 그게 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요 얘기였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다음에 하나만 더 가면 이제 226페이지 보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입니다.
자,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수경성입니다. 자, 수경성에도 불구하고 얘는 균열이 크고 그래서 초기 강도도 커집니다. 문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습기 많은 지하실은 습기 많은 지하실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저 개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봐야 될 내용이 자, 우리 교재 이런 미장시 주의사항입니다. 미장시 주의사항. 그래서 미장시 주의사항 제가 여기 말했던 내용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번에 보시면 재료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람층일수록 부배합,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지문 잘 좀 보세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28페이지. 12번 얘기. 잘 보세요. 재료의 배합은 12번. 결합제와 골제 및 혼화제. 이거 들어갔죠? 자, 여기서 여러분 제자가 다 I를 쓰는 거죠. 이렇게 I를 쓰는 것은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많이 사용할 때는 어떤 배합을 할 때 그 기준이, 배합의 기준이 여러분 얘는 무조건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 그래서 이걸 뭘로 표현한다고요? 용적비가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혼화제. 또 하나, 자, 안료, 해초풀. 또, 자, 이런 거예요. 얘들을 쓸 때는 여러분, 내가 많이 쓰면 안 돼. 얘는 조금만 쓰는 겁니다. 소량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량 사용을 하려면 여러분, 정확히 사용해야 하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얘는 저울로 재는 거죠. 무게를 따져. 그래서 반드시 얘는, 그리고 교재 보시면 중량비로 표현한다고 나오죠. 중량비. 이걸 다른 말로 질량비 해도 상관없어요. 질량이나 중량이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나오면 여러분 얘들은 요로 서로 바꿀 거예요. 서로 바꿀 거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일 공사로 넘어갑니다. 타일 공사. 자, 타일 공사. 타일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타일이 있지만 꼭 봐야 될 타일은 여러분 요거죠.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석기질 타일. 이렇게 세 가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질 같은 경우는, 도기질 같은 건, 석기질 같은 거는 좋고 나쁨 따진 건 여러분 흡수율 가지고 따집니다. 흡수율. 그래서 흡수율이 많아버리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질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보통 1 내지 2% 정도입니다. 혹시 3%라고 해도 여기까지는 맞게 해주십시오. 자, 도기질이 보통 10% 이상 흡수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10에서 약 20% 정도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석기질입니다. 석기질 같은 경우는 그 흡수율이 보통 10% 이하 이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주로 자기질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이 많은 것. 그래서 여러분 욕실의 바닥 같은데, 1층 현관 입구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자, 도기질은 근데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물 사용 많은 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사용 적은 곳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주방의 벽이라든지 또는요 욕실의 벽에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자, 석기질은 얘는 외부용으로 많이 쓰는데, 자, 주로 벽이나 또는 바닥, 여기에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가자고요. 여러분, 타일은 유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약을 바르면 나중에 타일이 표면이 매끄럽게 나와요. 그래서 유약을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에 따라서 시유 타일이 있고 무유 타일이 있습니다. 시유 타일은 유약을 바른 거고 무유 타일은 유약을 안 바른 거야. 그러면 유약을 바르면 뭐가 좋냐면 표면이 매끈하죠. 자, 얘는 표면이 거칠어요. 그래서 시유 타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더러움 같은 게 있어도 여러분 잘 묻지도 않고 청소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실의 벽, 주방 벽 이런 데 많이 써요. 자, 그런데 무유 타일은 얘는 표면이 거칠다 보니까 미끌림 방지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욕실의 바닥이라든지 1층 현관 입구 같은데 이런 데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미끌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잠깐 보실래요? 만약에 봐요. 자기질을 시유 타일로 만들 수 있고 무유 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기질 타일을 시유 타일로 만들 수 있고 무유 타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뭐 타일은 별도로 있는 게 무유 타일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얘는 어디에 쓰는지를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229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여러분 별표 치는데 여러분 볼까요? 1번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하고, 여러분 외장용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 왜? 물을 적게 먹으니까. 자, 그래서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맞죠? 두 번째, 내장용 타일은 내장용, 그러니까 내부에 쓰는 것은 전부 다 써도 돼요. 보실래요?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을 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 춥단 말이에요. 추울 때는 여러분 잘못하면 물을 많이 먹으면 이 물이 팽창하면서 타일이 깨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타일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제부에는 자기질 또는 석기질, 도기질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부용이니까 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유약을 안 바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바닥은 유약을 안 바른 무유 타일을 쓴다는 얘기죠. 자, 무유 타일을 써야 기본적으로 미끄럼을 방지하겠죠. 그래서 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무유 타일을 쓰고, 재질은 자기질이나 또는 석기질이 좋다는 얘기죠. 왜? 물 흡수가 적으니까. 이건 여러분 무조건 이 1, 2, 3번은 여러분 지문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물을 많이 쓰는 데는 물이 사용이, 물 흡수력이 적은 거, 그 다음에 외부용도 물 흡수가 적은 게 좋습니다. 근데 내부는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개념이 되니까 그걸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일에 붙임에 시공 방법들이 있는데, 이 시공 방법들은 이미 우리 18회 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자, 저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 교재 페이지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안 나온다고 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네 번째 타일의 줄눈이 나와요. 자, 타일의 줄눈은 타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 타일은 몇 미리 기준 아니면 2mm. 그 다음에 내부형 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형 타일은 3mm를 기준으로 해요. 그다음에 자, 내부 대형 타일이 있습니다.
타일은 보통 5 내지 6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대형 타일이 있어요. 외부 대형 타일은 이거 9mm를 기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자이크 타일은 아주 작은 타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조그마한 거. 자,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니까 소형 타일, 그 다음에 자 내부 타일, 외부 타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369로 가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모든 타일의 줄로는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면 369로 가요. 아셨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3의 배수를 여러분 우리 원칙으로 사용했었어요. 자, 그렇지만 요즘은 어떤 기계화 또는 공장화, 모듈화 되다 보니까 10진법 아니면 2진법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요거 우리나라는 요거 369가 아직도 치치자 때 이러면 3.3, 30.3 이게 남아 있어서 아직도 여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에 5번째 치장줄로입니다. 치장줄로는 뭐냐면 여러분 타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색의 줄눈 있죠? 백색 줄눈. 백색 시멘트로 한 부분.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치장줄눈이에요. 이 치장줄눈. 우리 교재 보면 232페이지 보면 타일 치장줄눈 넣기에서 지금 백색 시멘트로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에 갖다 메우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치장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백색 시멘트를 이용해서 메꿔버린 게 바로 치장줄눈이에요. 자, 문제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도 이것을 개념을 모르면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실래요? 요 면에다가 제가 타일을 이렇게 붙였어. 자, 타일을 붙이면 여기는 붙임용 모르타르가 있을 거예요. 붙임용 모르타르. 문제는 이 붙임용 모르타르 같은 경우에는 붙임용 모르타르입니다. 이 모르타르 같은 경우 일반 시멘트, 즉 회색의 시멘트를 써요.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요 일반용 시멘트가 빠져나와. 그러면 나는 이 백색 시멘트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홈을 파줘야 되는 거죠. 홈을 파. 이렇게 홈을 파준다고. 이렇게 자, 붙임용 모르타르를 이렇게 홈을 파서 제거하는 일을 여러분 줄눈 파기라고 얘기합니다. 줄눈 파기. 이 줄눈 파기는 몇 시간 있다 하라고 나오냐면 3시간 후에 하라고 나와요. 3시간 후. 아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 잠깐 봐요. 이 줄눈 파기가 이렇게 두 군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타일 공사에서 줄눈 파기는 3시간 후에 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벽돌 같은 데서는 줄눈 파기를 하는데 자,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하라고 나와요. 즉 타일만 3시간 있다 하라고 벽돌은 빠른 시간 내에 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벽돌은 타일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으니까 잘못하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일이 어느 정도 즉 붙임용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굳을 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벽돌은 여러분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벽돌이 계속 눌러주니까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을 판다고 해도 이게 뭐 무너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기 전에 빨리 파라는 시간을 두기만 하지 몇 시간 내에 파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건 어디서밖에 안 둬요? 타일에서밖에 안 둡니다. 자, 이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백색 시멘트로 타일 줄눈을 메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메꾸는 일. 이렇게 메꾸는 일을 치장줄눈 넣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장줄눈 넣기는 이 타일이 이 안에 있는 모르타르가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얼마 있다가요? 24시간 후에 하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다른 건 크게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233페이지 보면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죠? 시공시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자, 1번 내부 벽 타일은 밑에서 위로 붙이고 외벽 타일은 위에서 아래로 붙인다. 자, 이 얘기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타일에 붙이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타일은 기본적으로 타일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거기 보시면 1번
내부 벽과 외부 벽이 있을 때 내부 벽은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외부 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부 벽은 대부분 보면 여러분 쪼가리 타일이 위에 있다고요. 밑에를 쪼가리 두면 대부분 시선이 밑에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어.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외부 벽은 기준을 어디에서 맞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렇게 경사진 분명히 그 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위에서부터 해서 쪼가리를 밑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자, 내부 벽과 외부 벽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내부는 밑에서 위로 가고 그다음에 외부 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자, 다음에 쭉 보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 타일의 용도 제가 설명드린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 234페이지만 타일 시공미 특징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기온이 2도씨 이하일 때는 시공 부분을 보양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10도씨 이상 유지를 시켜주고, 두 번째, 바닥 타일을 붙인 후 톱밥으로 보양하고 3일간 진동이나 보양을 금지한다. 자, 여기 뭐냐면 여러분 타일은 붙임 후 3일간 보양을 금지합니다. 3일간 얘기가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모르타르가 굳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여러분 바탕면은 극기동을 통해 타일의 부착력을 증진시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탕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탕면이 지금 어디서 나오냐고요? 이게 방수공사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미장공사에서도 나오고, 타일공사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도장공사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바탕면이라고 하면 무슨 공사를 해야 할 면이에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 지금 타일을 붙이면 이 부분이 바탕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여러분 지금 미장을 하면 바탕면이 되고, 이 면이 페인트 칠하면 이 면이 바탕면이 돼요. 그러면 이 바탕면들은 자, 예를 들어서 방수라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혹시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 또는 미장, 자, 이런 거 있으려면 이러면 어때요? 얘는 거칠어 좋지만 도장 같은 경우는 면이 매끈해야 좋은 거죠. 방수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시트 방수, 이면 면이 굉장히 평평하고 매끄러워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면이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공사를 해야 될 면이에요. 어떤 경우는 거칠어 좋지만 어떤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매끈해야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